둘, 셋, 화이팅! 안녕하세요. 프라임 법학원의 김진원입니다. 자, 2023년 제21회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OT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우리 선생님들을 합격시켜 드릴 합격의 도구로서 바로 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라임 법학원에서 사회복사 1급 강의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8개 영역 모두를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자로서 충분한 역량이 있는지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로서 대학에서 우리 후배들을 교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복지를 석사, 박사 과정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학부, 석사, 박사 과정 모두를 사회복지를 전공한 오리지널 전공 교수입니다. 제 소개와 관련해서는 이 프라임 법학원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는 여기서 몇 가지를 가지고 저를 믿고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험 강의를 하는 강의자는 수험 적합성 있는 강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수험 강의를 하는 강의자가 기출론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지 않다면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걸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았던 걸 가지고 이건 중요합니다. 별표 5개입니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즉 수험 적합성이 떨어지는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수험 적합성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의자인가? 자, 저는 1회부터 20회까지의 모든 기출문제를 제가 직접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디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고 있고, 자, 이것은 그간 20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나왔던 내용이고, 이거는 빠짐없이 계속 나왔던 내용이고, 이거는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내용이고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할 때 정말 수험 적합성 있는 그런 강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1회부터 20회까지 모든 기출문제를 분석한 강의자일까?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 기출문제. 국내 유일 전해분 기출문제를 아주 심층 분석해서 해설, 오답풀이, 보충 설명이 아주 상세한 책입니다. 그만큼 기출 족보, 시험의 DNA를 정확하게 추출한 강의자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무리 기출론점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강의력이 뒷받침이 되느냐? 강의력이 뒷받침됩니다. 자, 5년 연속 EBS 대표 강사를 그래서 5년 연속 EBS에서 사회복지학 강의를 했습니다. 기타 다른 여러 수험 학원들에서도 강의를 해왔습니다. 자, 대학에서 우리 사회복지학과 우리 전공 강의를 했고, 그리고 사회복지 대학원에서 또 강의를 했습니다. 20년 이상의 강의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선생님들이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을 또 어려워하고, 자, 그런 질문들이 왔을 때 어떻게 설명을 할 때 이해를 해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모든 부분들을 다 이해시키는 강의가 바로 제가 해드리는 강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강의자가 아무리 또 강의를 잘한다 하더라도 강의하는 그 교재, 이 교재가 잘 갖추어져 있느냐,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한 일입니다. 오리지널 학부, 석사, 박사 모든 과정을 사회복지를 전공한 오리지널 전공 교수로서
장인 정신으로 집필한 교재들입니다. 이론서가 8권으로 되어 있는 책은 헛다리 짚는 공부를 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범위를 넓게 잡고 공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론서가 딱 1권으로 되어 있는 책은 이에 기반의 강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교재로는. 자, 이론서, 통합이론서 3권. 그리고 그걸 압축한 단권화된 핵심 요약 노트. 그리고 이걸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1회부터 20회까지 모든 기출문제를 심층 분석한 연구물인 역대 기출문제 3권. 또는 회차별 기출문제, 핵심 기출문제, 기출육보 OX 문제, 족집게 모의고사, 그리고 시험 직전 벼락치기로 공부하실 선생님들을 위한 족집게 벼락치기까지 여러 책들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만큼 1급 국가시험을 아주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이 교재를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자, 이런 교재로 선생님들의 그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시험에 무조건 합격할 수밖에 없게끔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강의력 또는 기출문제를 분석했고 또는 이제 여러 책을 집필 했다면 정말 그 결과물이 있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합격을 하고 있나? 궁금하실 겁니다. 자, 쏟아지는 합격 수기가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자, 합격 제조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합격의 맛집이라고도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족집게 명강사라고 또 우리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별칭입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동시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셔서 비전공자인 저도 문제를 술술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합격자의 합격수기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거의 교수님이 강좌에서 나온다고 하신 게 거의 나와서 잊어버리지만 않았다면 평균 90점 이상 고득점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자, 저와 함께 1급 국가시험 준비하시면 제가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급 국가시험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선 간략하게 1급 국가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합격 고효율 합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청기누설과 같은 이 원칙인데 그걸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은 잘 알다시피 1교시, 2교시, 3교시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1교시가 사회복지 기초과목입니다. 그래서 50문항 시험 보게 되죠. 인행사, 조사론 25문제씩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2교시는 사회복지 실천 과목이고요. 3교시는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과목입니다. 자, 여기 앞부분이 과목이고요. 여기 우리가 전공으로 공부한 전공 필수 과목들, 이게 바로 영역으로 시험 제도에서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영역별로 25문제씩 총 8개 영역이니까 200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200문제인데 한 문항당 1점씩이어서 200점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객관식 오지선다형입니다. 시험 시간은 한 문제당 1분씩 주어지게 돼서 50분, 75분, 75분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합격 커트라인과 그리고 과락 기준인데요. 합격 기준은 총점의 60%입니다. 6할이죠. 그러니까 200점 만점에 60%는 120점입니다. 딱 120점만 맞아도 합격입니다. 딱 120점. 그게 이제 합격 점수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120점만 맞으면 합격입니까? 맞습니다. 121점 안 맞아도 됩니다. 122점 안 맞아도 됩니다. 120점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일단 그것만 넘기면 합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과락 기준은 어떻게 되나? 과락 기준은 각 과목별 만점에
사할입니다. 각 과목이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 영역이 아니라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1교시 50문항 50점 중에 4를 넘기면 과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교시는 20점을 넘기면 되고요.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는 각각 30점씩 넘기게 되면 과락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1교시에 인행사 조사론을 보게 되는데 이 조사론을 만약에 빵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인행사 25문제 중에 20개만 맞으면 과락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3교시 법제론이 어렵다. 법제론을 빵점 맞았다 하더라도 정책과 행정 합사안이 30점을 넘기면 과락이 아닙니다. 과락은 느슨합니다. 120점을 넘기는 게 우선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급 국가시험 우리 응시인원 합격자 현황은 어떨까? 최근 5개년반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 준비를 했는데요. 자, 15회 시험, 16, 17, 18, 19회 시험까지입니다. 20회 시험은 아직 제가 OT 촬영하고 있는 지금은 발표가 되지 않아서 자 19회까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27%, 33%, 34%, 33% 그리고 60%. 19회 시험은 19년 동안의 시험 중에서 세 번째로 쉬었던 시험입니다. 굉장히 합격률이 높았죠. 자, 보통은 출제에 비해서 30% 선에서 30%에 35% 그 사이에서 합격률을 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합격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죠. 30% 선에 맞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9회 시험의 경우에는 합격률이 14%였습니다. 역대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었죠. 14%였으니까요. 근데 보통은 30% 선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급 국가시험은 전공 8개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필수 과목으로 공부했던 8개 전공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 방대한 내용 아닌가. 그 방대한 내용을 모두 꼼꼼히 학습해야만 합격할까? 자, 여기 보면 실제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이 남긴 글 중에 하나인데 1급 자격증을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려고 봤는데 우선 과목도 3개, 영역은 8개나 되고 시작 전부터 질려버린다. 자, 이걸 언제 다 공부하지 싶냐. 그래서 책만 사두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자, 정말 1급 국가시험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다 간파를 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것일까? 자, 궁금하시죠? 자, 우선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정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청기 누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출 논점이 얼마나 다시 재출제되고 있는가. 즉 기출 논점의 재출제 비중인데요. 제가 18회 시험과 19회 시험의 기출 논점에 다시 출제되는 그 비중을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총 25문제, 영역별로 25문제잖아요. 25문제 중에서 새롭게 출제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신개념. 자, 그게 여기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기출 논점에 나오기는 했지만 어렵게 출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좀 더 깊게. 그러니까 그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왔던 거지만 깊게 출제가 됐다면 그 문제는 틀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가정에서 그걸 빼버리면 나머지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즉 기출 논점에서 일치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기출 논점이 간파됐다면 정답이 쉽게 골라질 수 있는 문제들인데요. 그걸 보면 영역별로는 인행사의 경우에는 한 문제만 어렵게 나오고 나머지 24문제가 전부 기출 논점에서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노란색은
90%가 넘은 출제 비중이, 다시 나온 출제 비중이 90%를 넘은 것들이에요. 90%가 넘는 것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80%, 대부분 80%입니다. 물론 많이 삐껴 나왔을 때, 자, 정책론의 경우에 이때는 17문제가 자, 기출론점에서 나왔고, 자, 4문제, 8문제가 자, 삐껴 나온 것은 4문제였고, 그죠? 기출론점에서 나왔지만 어렵게 나와서 틀릴 가능성이 있었던 것들은 4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완전 일치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83%가 기출론점에서 겹쳐서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19회 시험은 어땠을까요? 19회 시험은 합격률이 높았었잖아요. 60%. 자, 합격률이 보여주듯이 시험이 어렵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노란색이 많죠? 기출론점에 중복돼서 나온 거. 너무 쉽게 그냥 중복돼서 나왔던 것들.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많이 삐껴 나오지도 않았죠. 지금 빨간색이 아예 보이지 않죠? 자, 그래서 전체를 보게 되면 89%가 기출론점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쉽게 문제가 풀렸던 문제예요. 물론 이제 기출론점에서 나와도 어렵게 나왔던 것들은 제가 여기서 따로 빼놨으니까요. 여기는 완전 일치는 기출론점에서 나와주면서 또 쉽게 정답이 골라질 수 있었던 것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역별로 90%를 넘는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80% 선에서는 중복돼서 나오고 있구나. 전체적으로 지금 80%가 다 넘어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출론점 출제 비중 80%에서 90% 범위에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할 우리 8개 영역의 전공, 우리 서적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이 큰 수조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그간에 1회부터 20회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그 나왔던 기출론점으로 봤을 때 그간에 나왔던 시험의 폭, 그리고 난도, 깊이,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재단을 해보면 자, 요 정도 노란색 수조가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노란색 수조에서 전체 200문제 중에 80%, 90%가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삐껴 나오는 게 있어요. 삐껴 나오는 게 10%, 20%가 나머지 내용에서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지만 나오고는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60%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은 딱 정해져 있는, 지금 여기 시험에 나오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집중하면 60%는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실제 그럴까요? 실제 시험을 봤던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시험을 보고 난 후기에서, 그러니까 합격 후기에 이렇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6080이 아니라 자, 6090, 6095라고 생각합니다. 방대한 양이 아니라 딱딱 짚어주신 범위에서 모든 문제가 다 나왔으니까요. 자, 이 19회 시험에서 183점으로 합격하신 선생님이 남긴 글이에요. 우리 오이코스 스터디에 참여하셔서 오이코스 열공반까지 계속 참여하셨던 우리 선생님이 남긴 합격 수기에서 발췌했습니다. 또 하나, 자, 실제 응시를 해보니 정말 교수님 강의가 딱 그만큼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자, 제대로 기억하면 90점 이상 나오는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자, 17회 시험 합격하신 선생님이 또 남긴 합격 수기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6080 법칙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고효율, 합격 절대 공식은 뭐냐? 그것은 바로 6080 법칙이에요. 합격 점수는 전과목 총점의 6할, 즉 60%를 넘겨야 하는데, 자, 200문제 중에 80% 이상이 기출 영역에서 1회 이상 반복 출제된 것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역대 기출 논점으로 출제 범위와 출제 깊이를 정확하게 설정해서 이 6080 법칙에 근거해서 아까 그 노란색 수조 안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면
60마리는 쉽게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서 1급 시험 준비 이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OT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6080 법칙의 근거에서 강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즉, 헛다리 짚는 공부를 하지 않게 해 드립니다. 시험에 무조건 합격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자, 크게 이제 3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 이론. 첫 번째, 이론적 기반을 갖추게끔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문제풀이에서는 기출 논점을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게끔 공부를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험 직전 그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 파이널 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셜 특강이 있습니다. 자, 요거 각각을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이 기본이론 강의는 통합이론서 1, 2, 3교시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기출론점에 기반한 필수 개념 그리고 핵심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이해 기반의 강의를 해드립니다. 나는 실력이 전혀 없는데 나는 그 사회복지를 공부를 많이 못해서 또는 학점은행제로 했든 또는 복수전공을 했든 또는 주전공을 했다 하더라도 학부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를 못했을 경우 또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 너무 오래돼서 공부했던 내용을 많이 잊어버렸을 경우 자, 그런 경우에 기반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게끔 이해 기반의 강의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기본이론 강의를 들은 우리 선생님들 공부를 압축하고 싶어 하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이 단권화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스스로 단권화를 하지 않더라도 단권화를 제가 잘 해놓은 책이 바로 단기 합격 핵심 요약 강의에서 강의하는 1급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입니다. 많은 합격생들에게 극찬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주전공자인 경우에는 그래서 공부가 어느 정도 또 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전공에 자신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이 핵심 요약 강의 이 책으로 핵심 요약 노트로 핵심 요약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기초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기본 이론 강의 듣고 다시 핵심 요약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온 99% 이상의 아주 지엽적인 걸 뺐고요. 99%까지의 내용들 시험에 나온 것만 압축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것이고요. 보통 핵심 요약 노트가 뼈대만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많이 옮겨 적지 않아도 될 만큼 단권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 기반을 공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논점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바로 역대 기출 문제 1, 2, 3교시로 진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회차별이 아니라. 진도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유사 문제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유사 문제들이 모여있는 책으로 공부해야 기출 논점을 간파하기가 더 용이해요. 회차별로 되어 있는 책을 보는 것보다. 그리고 큐넷에서 문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거, 그건 기출문제를 공부한 게 아닙니다.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이유는 각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린지를 정확하게 간파를 함으로써 기출논점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출문제를 해설, 그리고 뭐 필요한 경우 보충 설명도 하고 틀린 문장에 대해서는 왜 틀렸는지에 대한 오답풀이도 있는 그런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는 해설서, 그런 책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됩니다. 바로 이제 그 책이 역대 기출문제집이고 그 책으로 진행되는 강의가 바로 역대 기출문제 심층 분석 강의입니다. 자, 이렇게 기출논점을 완벽하게 간파하고 나서 실제 시험처럼 기출문제를 다시 연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책이 바로 최신 기출 회차별 실전 훈련 9개년. 회차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역대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나서 실전처럼 다시 한번 연습하면서 내가 놓쳤던 기출논점을 점검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책입니다. 또는
역대기 주문제집을 다 볼 수 없는 경우는 이 구개년으로 공부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핵심 기출문제집도 있긴 하지만 자, 우리 교육과정에서 제가 이 두 가지를 프라임 법학원에서 강의가 정규 강의로 진행이 되니까요. 책과 강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파이널로 기출론점을 공부한 다음에 내가 기출론점에 제대로 간파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OX 책입니다. 빈출되고 반복되는 핵심 기출 지문을 통해서 그래서 빈출론점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겁니다. 오지선다의 문제는 사실상 각 지문 하나하나가 OX 문장이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하면 예를 들어서 3번이 옳지 않아요. 그러면 3번은 한 문장 띄어내면 걔는 X가 되는 문장이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O가 되는 문장이잖아요. OX 문제집으로 본다면. 그죠? 그러니까 문제로 봤을 때는 3번이 너무나도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은 그냥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치기가 쉬워요. 근데 그걸 떼놓고 OX 문장으로 보게 되면 이게 맞았던 문장이었었나? 이렇게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기출론점이 간파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OX로 다시 기출론점을 다시 점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을 보완하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족집계, 동형 모의고사 5회분으로 실력 점검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실전을 연습하게끔 하고. 자, 이 모의고사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실전을 연습하게끔 하고요. 또 하나는 틀린 문제를 통해서 약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즉 구멍 메꾸기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헛다리 짚는 공부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즉 수험 적합성이 떨어지는 이론서, 방대하게 정리되어 있는 8권으로 되어 있는 이런 책들을 공부하게 되면 진짜 시험에 나오고 있는 내용, 그런 내용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돼요. 오히려 20년 동안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그걸 바로 이제 헛다리 짚는 공부라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20년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내용을 문제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를 푸는 것은 그것 또한 헛다리 짚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의고사는 철저하게 내가 그간에 공부했던 기출론점을 연습할 수 있는 책이어야지 되고, 그걸 통해서 거기서 문제가 틀렸으면 내가 시험에 이게 무조건 나오는 기출론점인데 틀렸으니까 이건 내가 구멍을 메꿔야겠구나. 내가 공부했던 책으로 다시 그 부분을 점검하면서 철저하게 암기도 하고 다시 증발되었던 내용들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하거든요. 바로 그 연습을 할 수 있게끔 5회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이제 스페셜 특강으로서 시험 직전 3대 무료 강의 3대 천왕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 20회 시험 준비하면서도 지금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서 진행했던 강의들이 있는데요. 많은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오셔서 정말 많은 도움들을 받았다라고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최신 개정 법령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 책으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매년마다 책이 개정되니까 새 책을 구입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강의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책이 나오고 나서 보통 책이 2월, 3월, 4월, 5월 이쯤에 이제 책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국가정책의 변화로 어떤 법률의 개정이 있게 되거나 또는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시험 직전까지도 시험 한 달 전에도 개정돼 가지고 시행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번 20회 시험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조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조문을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총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이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문제도 빠짐없이 시험에 나왔던 기출론점은 새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부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핵심 요약 특강 8강인데요.
이거는 영역별로 한 강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그 강의를 먼저 보고 우리 프라임에 오신 선생님도 계실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강의를 듣고 그 강의만으로도 또 합격했다라고 합격 수기를 또 밑에다가 유튜브 댓글로 남겨놓기도 하시는데, 이거는 공부를 하신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공부했던 전체 내용들을 쭉 상기해보고 숲을 한번 다시 그려보는 이런 강의입니다. 이 강의만으로 공부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마무리 용도로, 그리고 최종 점검용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험을 이제 막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1급 국가시험의 시험은 어느 정도 어떤 범위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 궁금하신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이 또 미리 보셔도 도움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 적중 모의고사 1회분을 항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에 실전을 연습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약점을 보완하게끔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제가 최신 아까 개정 사항들도 여기다가 반영을 하고요. 그래서 매년에 시험 그 해에 그러니까 그 최근 시험에 가장 최근, 그러니까 2023년 21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20회 시험까지 나왔던 기출론점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문제를 정성 있게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의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해설 강의를 자, 이런 스페셜 강의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OT는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1급 국가시험 지금 준비하시고자 하는 선생님들,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서는 밀착 관리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혼자서 강의를 듣고 혼자서 그 진도 관리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막상 제가 이전에도 다른 사이트에서 이 프리패스로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 상담하면서 쭉 공부하는 그 과정들 진도도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면은 프리패스를 신청해 놓고 아예 강의를 1년 동안 강의를 못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간혹 계세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는데 좀 점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오이코스 스터디입니다. 오이코스 스터디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그래서 오이코스 열공반까지 계속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혼자서 공부하기가 어려우신 선생님들, 그러신 경우는 반드시 프라임 법학원에 오셔서 저와 함께 스터디를 통해서 저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리고 저와 또 상담도 하면서 공부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21회 사회국사 1급 국가시험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모두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그리고 응원하면서 OT를 마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하여 하나, 둘, 셋, 화이팅!